나는 고대 유리구슬을 연구합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 고고학 연구소 연구원이죠. 나를 한국으로 이끈 것은 고대 국가 신라의 비밀을 간직한 바로 이 유리구슬입니다. 지름 1.8cm의 작은 유리구슬에 장식된 이국적인 얼굴과 나무와 새. 이런 유리구슬은 세계에서 단 한 점뿐입니다. 신라인의 무덤에서 출토된 인면 유리구슬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나에게 신라 인면 유리구슬은 고대 문명 교류사의 봉인 같았습니다.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긴 여정 끝에 나는 마침내 신라 인면 유리구슬의 원산지를 찾았습니다. They all have a thin coating of mosaic canes on them, which are stretched at the end, are very dead giveaways that they come from Java. 원산지는 인도네시아 동자바 섬. 그렇다면 남방 해양 문화권인 동자바 섬에서 만든 인면 유리구슬이 어떻게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한반도의 신라까지 건너간 걸까요? 과연 인면 유리구슬 속 얼굴은 누굴까요? 랭턴 박사는 12년간의 연구 끝에 신라 문명교류사 최대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추적에 나섰다. 비밀의 열쇠는 인면 유리구슬 속 얼굴의 주인공.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한 랭턴 박사의 추적은 7개국을 넘나드는 대장정이었다. 로마에서 자바로, 자바에서 신라로 이어지는 유리구슬의 대항해. 랭턴 박사는 인면 유리구슬에 봉인된 신라 문명교류사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 것인가? 저기가 저 바다입니다, 바다. 예. 한반도 남단 바닷가의 해남 군곡리. 지금은 농경지로 바뀐 이곳에서 고대 해상 무역의 중요한 단서가 발견됐다. 내지 3m. 예. 그랬고 선사시대 사람들이 먹고 버린 조개 껍데기가 쌓여서 만들어진 폐총, 즉 조개더미 유적 속에 들어 있었다. 이게는 그런 폐각을 그 당시 사람들이 먹고 버린 거고요. 기원전 2세기부터 형성된 이 조개더미 유적에서 중국제 철제품과 화폐 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고대 해상 무역품들이 출토된 것이다. 당시 생활 도구들이 다 같이 나왔습니다. 이 궁궐리 폐청에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습니다. 그 유물 중에는 바로 저 바다를 통해서 해로가 형성되면서 들어온 유물들이라고 보는데요. 그 유물 속에는 중국의 철기 문화뿐 아니고 철기 문화 이전 또 중국도 아닌 중국 이외의 지역부터 바다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보는데 그 중에는 유리와 같은 제품들은 멀리서 왔던 걸로 보고요. 해남 군곡리 조개더미 유적에서 나온 유리구슬은 7점. 중국계 대롱 유리구슬뿐만 아니라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온 유리구슬들도 있었다. 신라 인면 유리구슬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이미 유리구슬이 한반도에 들어왔다는 증거는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동의대학교 박물관 수장고에서 보존 처리 중인 유리구슬입니다. 김해 양동리 고분에서 출토된 이 유리구슬들은 가야인들이 철기 제품과 교역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구슬의 크기와 색상 등 그 특징을 분석하면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Among these beads from Kim Yang Dong-ni,
These are mostly 3rd century and some 4th century, and there's many things that are quite interesting. One, we can look at the color and see that they're mainly dark blue colored by cobalt or bluish green colored by copper. Now these bluish green beads are quite different from the dark blue cobalt beads. These are colored with copper. And in the 3rd century, many of these beads are coming from southern India or possibly from Southeast Asia. 한반도에서 동남아산 유리구슬이 발견되는 지역은 주로 남해안과 서해안 등 대부분 고대 해상 무역항이었던 곳과 가까운 곳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나는 한반도와 유리 문명의 발상지인 지중해를 잇는 또 다른 문명의 길이 있었고 신라 인면 유리구슬이 바로 그 루트를 밝혀줄 열쇠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다시 신라 인면 유리구슬의 원산지로 밝혀진 인도네시아 자바섬으로 향했습니다. 신라 인면 유리구슬에 숨겨진 고대 문명 교류사의 거대한 봉인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인면 유리구슬의 전파 루트를 밝히기 위한 랭턴 박사의 추적은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에서 본 궤도에 올랐다. 랭턴 박사의 눈길을 붙잡은 것은 동자바섬에서 출토된 고대 유리구슬이었다. 전시된 동자바산 유리구슬은 60여 점. 세계 고고학계는 이런 동자바산 유리구슬을 자팀 구슬이라 부른다. 자바의 동쪽을 뜻하는 자바 티무르를 줄인 명칭이다. 신라 인면 유리구슬처럼 고대 자팀 구슬에는 고유한 특징이 있다. 구슬 문양의 밑부분에 잡혀있는 바로 이 주름이다. These beads here are very interesting for us because they seem to be similar in some ways to what's found in Korea. Yeah. Oh yeah, these beads is found in East Java. Yeah, it's about the period is about 5th century before century. Yeah, and this is from East Java, Bondowoso, and that one is from Sampung. 동심원 문양의 이 자팀 구슬은 놀랍게도 경주 식리총에서 발견된 유리구슬과 문양은 물론 제작 기법까지 비슷합니다. 이 유리구슬 역시 경주 노설이 고분에서 출토된 유리구슬과 같은 종류입니다. There's some interesting beads on this strand. We can see in this picture is a bead found in a tomb in Gyeongju in Nosori area. And this is a bead found in eastern Java that we call Pelangi bead. So this one is yellow and green, same colors as this. So these two beads are very similar in their appearance and also in the way they were made. So we think this is another type of Jatim bead made in the same area as these other beads from Xinjiang. 그동안 경주에서 출토된 이런 동자바산 유리구슬들은 고대 신라와 인도네시아 동자바 간에 어떤 형태로든 교류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남단에 신라와 동자바를 잇는 고대 교역의 길이 있었던 걸까요? 나는 인면 유리구슬 속 하얀 피부색의 얼굴이 그 답을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면 유리구슬 속 얼굴은 자바섬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는 자바섬 밖의 누군가를 모델로 삼았다는 뜻일 텐데요. 그것은 대체 누구일까요? 세계 고고학계는 인면 유리구슬 속 얼굴에 대한 갖가지 해석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요시미츠 츠네오 씨는 신라와 로마의 문명 교류사를 연구해온 일본의 고미술 사학자다.
오랜 기간 신라 인면 유리구슬을 연구해온 그는 구슬 속 인물에 대해 상당히 파격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この顔は真っ白い顔に表現されてますんで、目が非常に大きくってネックレスをつけてるというところからですね、やはりこれは相当文化程度の高い白い顔をした人種の表現だと思うんですね。でこちらの方が王様の表現なんですが、ちょっと大きな宝冠をつけてます。 과연 그의 주장대로 신라 인면 유리구슬 속 얼굴의 주인공이 로마 시대의 왕일까요? 나는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찾아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중해에 인접한 테라비브 예레츠 박물관에는 2,000여 점에 달하는 로마 시대 주화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시된 주화를 살펴보면 로마 황제들의 얼굴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주화를 만들 때 자신의 초상을 넣어 주조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얼굴부터 모든 황제들의 얼굴을 손쉽게 살펴볼 수 있죠. 그러나 신라 인면 유리구슬 속 얼굴과 같은 인물은 없습니다. This is a glass bead that was found in Korea, and on it are face images. You can see. Do you think it's possible that this might be a Roman emperor that's being depicted? I don't think the resemblance, not very much though. It doesn't look like the faces on the coins. Not very similar. 그렇다면 신라 인면 유리구슬 속 모델은 누굴까요? 막막하단 나에게 새로운 실마리를 준 것은 로마인들이 만든 인면 유리구슬 속 얼굴입니다. 로마 구슬 속 얼굴은 아몬드형의 눈에 레브리커, 일자로 담은 입술까지 한결같은 표정이죠. 마치 문화적 상징을 담은 기호처럼 보입니다. 나는 뉴욕에서 내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보다 분명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세계적인 유리 고고학자인 데이비드 박사 덕분에 코닝 유리박물관 수장고에 들어가 볼 수가 있었죠. 기원전 1세기경부터 지중해 연안에서 만들어진 로마 인면 유리구슬. 이곳에서 확인한 것은 두 종류입니다. 이 구슬처럼 얼굴만을 장식해 놓은 것과 이렇게 어깨까지 표현한 두 가지 유형입니다. 둘 사이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For me, the most striking characteristic of them is they are all women. There isn't a single man with a mustache or beard that I've ever seen. And there are two kinds of women here. One are just heads. And the second one is head and shoulders. 여성을 모델로 삼았다는 것인데요. 로마 인면 유리구슬에 등장하는 이 여성은 과연 누굴까요? They protected the wearer against evil, against the evil eye, against illness. So they had some significance to the wearer apart from being beautiful. 악을 물리치는 마력을 지닌 신화 속의 여성. 바로 그 주인공은 메두사였습니다. I believe that the face bead in the early time maybe was a kind of a Medusa bead. It was most probably an amulet. The face with the eyes had the power that protect you against evil eyes, illness, sickness, and bad luck. 로마인들에게 메두사의 얼굴은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일종의 부적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메두사의 얼굴을 장식한 유리구슬을 몸에 지니고 다닌 것입니다. 로마 인면 유리구슬이 주로 전사들의 무덤에서 발견되는 것도 그 때문이죠. They call these apotropaic to protect you, the wearer. And later in the 4th century, when we only have about 20 of these, they were almost all found in warrior tombs or maybe elite tombs, and they could have been gifts given to you if you were brave in battle or something, or if you wanted to honor someone. 유리 문명의 발상지인 옛 로마 제국의 영토에는 지금도 유리 구슬을 부적으로 사용하는 전통이 남아있다. 예루살렘 구시가지에는 갖가지 종류의 유리 구슬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즐비하다. 이곳에서 랭턴 박사가 주목한 것은 동그란 눈 모양을 장식한 아이비드. 악을 물리치는 메두사의 눈을 형상화한 구슬이었다. This eyes, it's since thousands of years old story, and it's a protection from the evil eyes, believing from protection from the evil eyes, and gives good luck, and it goes very well, sells very good in the Middle East. 나는 비로소 복잡하게 얽혀있던 의문의 실타래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로마의 유리구슬 기술과 문화가 동자바에 전파됐다면 인면 유리구슬에 담긴 전통 역시 함께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신라 인면 유리구슬 속 얼굴도 고대 동자바의 문화적 코드를 담은 상징적인 존재, 즉 동자바 사람들이 믿었던 신앙의 대상이 아니었을까요? 나는 문득 로마 유리구슬의 전파 루트부터 추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라 인면 유리 구슬이 간직해온 문명 교류사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랭턴 박사의 추적은 인도 남부의 폰티체리로 이어졌다. 나지막한 유럽풍 건물의 폰티체리는 인도답지 않은 풍경의 도시였다. We've come to Pondicherry to trace the story of the Shilla face bead. Now, Pondicherry has quite a different character from many Indian cities because Pondicherry was an outpost of France for almost 250 years. Now, in the ancient period, we know that this part of the southern coast of India was also very important in terms of trade between the Roman Empire and Asia. 폰티체리에서 남쪽으로 3km. 인도의 고대 무역항이었던 아리카메두 유적이 있다. 지금은 한적한 곳으로 바뀌었지만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아리카메두는 인도양을 건너온 로마 상인들이 모여들어 장관을 이루었던 곳이다. 그때의 흔적은 아리카메두 강변을 따라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강물이 휩쓸고 간 강둑의 가장자리에선 로마식 도자기와 붉은 벽돌 조각들이 쏟아져 나온다. And also huge building was there all along this bank. Wow. And some of the brick has been broken and has been come down, eroded and has come down here. And you could see these bricks are part of that structure that is 2,000 years old. Wow, 2,000-year-old brick. Yes, 2,000 years old. And also you could see the potteries. Oh. Yeah, here. This would be some kind of redware. Yes. 아리카메두를 감싸고 흐르는 이 강은 고대 로마 문명이 인도로 들어오는 관문이었다. 벵골만에 상륙한 로마 상선들은 이 강을 통해 갖가지 교역품을 실어 날랐다. And during ancient times, particularly the Roman times, the Romans used to come in a big ships and they stay in the deep sea and they transport
all the material of imported goods in a small boat, and they may take from the small boat through the rivers, and they will come here and they will unload it. 로마 상인들은 교육품으로 유리구슬도 가져왔습니다. 아리카메드 주민들이 내게 보여준 것은 고대 유리구슬이었는데요. 폭우가 내리고 나면 아직도 이런 유리구슬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ऐसा वाला पत्थर मिलता था। ये कैसे मिलेगा ना, ये बारिश आने के बाद ये रास्ता से ऐसे पानी आ रहा था। आने के बाद ऐसा वाला ये पत्थर खोलेगा तो इसका अंदर ऐसा वाला ग्लास मिलता था। Oh, so here are the glass beads. Very interesting, yeah. 출토된 유리구슬은 종류도 다양합니다. 작은 크기의 이런 씨앗 구슬은 로마의 기술이 전파된 기원전 1세기경부터 인도에서 만든 것인데요. 김해 양동리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종류의 구슬입니다. 지중해를 출발한 로마 유리구슬이 아시아로 가는 첫 교역 거점이 인도 남부의 아리카메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남방 해로를 타면 동자바 섬까지는 수월하게 오갈 수 있습니다. 나는 로마 인면 유리구슬의 액막이 전통이 바로 그 바닷길을 따라 동자바에 전파된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신라 인면 유리구슬을 재현한 동자바섬 레도곰보 마을 인근의 거성 무덤 유적이다. 랭턴 박사는 이곳에서 로마와 인도의 유리구슬이 전파된 흔적을 찾았다. 오랜 세월의 풍파에 두 동강이 난 이 거성 무덤에선 유리구슬 등 갖가지 종류의 고대 유물이 발견됐다고 한다. And they found a lot of beads, also crown according to the caretakers, and some bones. Any weapons? Oh yes, they have some weapons. They have Japanese daggers, kris, and arrow, old weapons. 이곳의 거성 무덤은 70여 기. 이런 거성 무덤이 조성된 시기에 유리구슬이 동자바에 전파된 것이다. 본도우소 거성 무덤에서 나온 유리구슬은 종류도 다양합니다. 갖가지 색상의 작은 구슬이 다량으로 발견됐죠. 모두 인도산 씨앗 구슬입니다. 이런 자팀 구슬은 바닷길로 전파된 유리구슬 제작 기술에 동자바 고유의 특성을 살려서 만든 것이죠. At that time, they already have communication relation between Indonesia and China, or Indonesia and India. At that time, there are already international trade between India, Indonesia, and China. 신라 인면 유리구슬은 동자바의 장인이 고유의 지역성을 담아 탄생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유리구슬 속 얼굴은 당시 동자바의 문화적 특징을 대변하는 인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동자바 주민들로부터 신라 인면 유리구슬 속 얼굴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얻었습니다. This is the bead that was found in Korea with some other beads, but we'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images on the bead. So what do these images make you think about? So is this like a Brahma or Buddha? Is this between? Yeah? But we don't know exactly. Yeah, and why do you say it's between? Yeah. Because it is the face and the hair on the top. Yeah, it is almost look like the Brahma. Like Brahma. Yeah, and the hair also. When the Buddha, it is we look in the air, it is more longer. Could you guess who this face represents? Menurut saya kayak orang-orang Buddha. Yeah. Kayak orang-orang Buddha. Really? Orang Buddha. Buddha.
과연 신라 인면 유리구슬 속 얼굴이 부처를 형상화한 걸까요? 나는 자바섬의 울창한 원시림 속에 있는 고대 불교 사원으로 서둘러 향했습니다. (8세기에) 만들어진 보로부두르 사원은 앙코르와트와 쌍벽을 이루는 고대 불교 사원 유적이다. 층층이 쌓아올린 탑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원을 이루는 독특한 구조다. 회랑 벽면에는 부처의 일대기가 부조돼 있다. 부조에 등장한 인물만 만여 명. 자바섬 불교 문화의 절정기에 만든 작품이다. 테라스처럼 조성해놓은 정상부에는 종 모양의 72개의 탑이 있습니다. 그 안에 불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자바인들이 만든 불상은 신라 인면 유리구슬 속 얼굴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머리엔 육계가 표현돼 있고 이마엔 백호가 있으며 눈은 반쯤 감은 모습입니다. On this Buddha, there's a mound on the top of the head that we don't see on the glass bead, and the character of the face is somewhat different as well. This face seems to be more looking down instead of looking forward as on the glass bead, and similar in the ears seem to be similar. And the neck a little bit similar, but there are a number of differences between the two faces. 손에 잡힐 것 같았던 추적의 단서가 사라지자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자바섬 주민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왜 신라 인면 유리구슬 속 얼굴이 부처와 브라흐마의 중간으로 보인다고 한 걸까요? 랭턴 박사의 추적은 브라흐마 신을 모신 프람바난 힌두 사원으로 이어졌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프람바난 힌두 사원은 고대 자바 문명이 남긴 유적이다. 사원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힌두교 3대 신을 모신 세계의 신전 공간. 그 중에 하나가 브라흐마 신전이다. 나는 브라흐마 신상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브라흐마 신의 얼굴은 하나가 아닙니다. 4개의 얼굴과 4개의 팔을 가진 신입니다. 4개의 얼굴을 가진 브라흐마의 모습과 신라 인면 유리구슬 속 4개의 얼굴, 단지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브라흐마의 시선은 아래쪽으로 향해 있죠. 지그시 눈을 감은 모습인데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유리구슬 속 얼굴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Eyes of Brahma in Indonesia half, not open, full or closed, because related about his role as a creation. Forehead of Brahma, a symbol of mansions, a mansion about show to west, east, north and south, because he is created about the universe. 나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또 있습니다. 브라흐마 신전 앞에 있는 사원의 벽면으로 다가갔을 때였죠. 낯익은 새의 형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부조된 새는 브라흐마 신이 이동할 때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이라고 하는데요. 산스크리트어로 함사라고 부르는
오리과의 물새입니다. It looks like it could be a hamsa with a beak like a duck. And here it's broken, but it seems to have the same form as the hamsa, and the wing also is quite similar, and the tail, in fact. 브라흐마의 함사와 신라 인면 유리 구슬 속 새는 놀랍도록 닮았다. 함사는 불교에서도 특별하게 여기는 새다. 기원전 3세기 불교를 중흥시킨 인도 아쇼카왕 석주에도 새가 등장한다. 석주의 사자상에 8마리의 새가 조각돼 있는데 함사와 같은 새다. 불교와 힌두교의 종교적 상징 중 하나인 함사. 그렇다면 신라 인면 유리구슬 속 얼굴은 이 함사와 관계가 있는 인물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신라 인면 유리구슬의 봉인을 열어줄 비밀 열쇠였습니다. 나는 힌두 다르마 연구소에서 바로 그 비밀의 열쇠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확인했습니다. Now, is it possible this could be a face of Buddha? Would Buddha be represented? It is possible because in Indonesia, especially when the golden age of Hinduism in Indonesia, especially in East Java, so many stories about the Jataka stories, the life of Buddha. They identified Shiva and Buddha as same figure. Oh, really? In yes. the Jataka stories? It is only one. Yeah, that's. And according to Hinduism, Buddha is the incarnation of 10 of Avatara. Avatara mean God incarnated to as man, so to protect our. So Buddha was an avatar. Of, yes, avatar according to Hinduism. Of which? 동자바섬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에 따르면 고대 동자바인들은 부처를 힌두신의 화신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불교와 힌두교가 만나 융합하고 공존한 것이죠. 지금도 그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힌두교가 자바에 전파된 것은 4세기경. 불교 문명보다 앞서 전파됐다. 고대의 자바섬은 인도를 오가는 무역선이 반드시 거쳐가는 교역의 거점이었다. 불경을 구하기 위해 인도를 오갔던 구법승들도 자바섬을 거쳐갔다. 5세기 초 중국의 법현 스님 역시 귀국길에 자바에 머물렀다. 법현은 불국기에서 당시 자바섬엔 브라만교만 번성할 뿐이라고 한탄하고 있다. 자바섬에 불교가 전파된 것은 5, 6세기경. 힌두교는 불교적 요소를 수용했고 불교 역시 앞서 뿌리내린 힌두교적 요소와 융합하며 발전한 것이다. 나는 먼 길을 돌아 다시 불교 사원 앞에 섰습니다. 족자카르타의 멘두트 정사, 보로부두르 사원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사원입니다. 마침내 나는 이곳에서 신라 인면 유리구슬의 새와 나무에 담긴 상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지스님이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안내한 법당 앞 월장 속에 있었습니다. 불교적 세계관을 담은 월장 속에 함사가 보이죠. In this moonstone, there are the image of Hangsa. Hangsa, this is the swan. It's interesting. The eye is so similar as well. The eye, the wings, the leg. Well, I'm very impressed how close those are. Angsa in Indonesian language, the symbol of anagami,
Anagami mean the person who has the purity in his mind. I see. Before final liberation, before I see. So, Arhat, yeah. so coming up to liberation. Yeah. 신라 인면 유리구슬의 새는 불교적 상징을 가진 함사였습니다. 그리고 사원에 피어있는 이 나무의 꽃가지를 보세요. 부처님께 공양할 때 바치는 프렌지판이라 불리는 나무꽃인데요. 신라 인면 유리구슬의 나무 문양과 흡사하게 닮았습니다. 이런 불교적 상징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신라 인면 유리구슬 속 얼굴이 부처임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바의 불교 문화를 연구해온 주지 스님은 부처라고 확신했습니다. And what is it about the face, about the image that would remind you of Buddha? This is the line, the line at the neck. Yeah, this is the one of the Buddha's mark. This is the line. 유리구슬 속 얼굴을 보면 긴 귀와 미소를 머금은 듯한 입술, 수행의 3단계를 뜻하는 3개의 목주름이 표현되어 있는데 부처의 상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라 인면 유리구슬에는 부처의 얼굴과 열반에 든 부처께 바치는 꽃, 그리고 청정한 마음의 상징인 함사 등 불교적 상징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꼭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본 불상은 인면 유리구슬 속 얼굴과는 달리 모두 전신상이었고 대부분 지그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바섬에서 출토된 고대 불상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상의 눈을 보세요. 7세기경 자바섬 일대에서 제작된 불상인데 신라 인면 유리구슬 속 얼굴처럼 눈을 뜨고 있습니다. Kebanyakan memang ekspresi Buddha terbuka atau tertutup itu mencerminkan bagaimana saat Buddha itu apakah sedang mengajar atau memberikan perlindungan atau samadhi. Itu ada ekspresinya selalu berbeda. Jadi sekarang terbuka matanya, kecilnya lagi ajar gitu ya? Kemungkinannya seperti itu. 이는 부처가 가르치는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남은 의문은 신라 인면 유리구슬 속 얼굴상과는 달리 모든 불상은 전신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나의 마지막 고민을 해결해 준 것은 바로 로마 인면 유리구슬입니다. 로마 인면 유리구슬 역시 전신상은 없습니다. 얼굴만 있거나 어깨 부분까지 표현한 것이 전부입니다. The beads themselves are only maybe 2 centimeters. So if you are to apply 2 or 3 or 4 or as many as 8, the canes have to be very small. But making the mosaic cane is quite difficult and involves a lot of skills, which is why you see them very small. 신라 인면 유리구슬의 지름은 1.8cm에 불과합니다. 이 작은 유리구슬에 전신상을 담기는 힘들지 않았을까요? 동자바섬 장인은 그 대신 공력을 다해 부처의 얼굴과 상징물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인면 구슬과는 달리 신라 인면 유리구슬 속 인물의 표정이 살아있는 것이 아닐까요? 랭턴 박사는 신라 인면 유리구슬이 바다를 건너온 로마의 유리 문명에 동자바의 불교 문명을 담아낸 해양 문명 교류의 타임캡슐임을 밝혀냈다.
when we see this beautiful harbor here on the north coast of Java, we can easily imagine many ships passing by here as much as 2,000 years ago, carrying spices and drugs from eastern Indonesia to the north coast of Java, then probably onto Sumatra, India, and even to the Roman Empire. Now, by about the 5th century, we know that ships were sailing directly from Java, from the north coast, to China. And that makes us wonder, how did the Michuang face bead get from here to Korea? 인면 유리구슬은 남방 해로를 타고 동쪽으로 향했다. 그 바닷길을 항해하다 거쳐가는 곳이 메콩강 유역이다. 인도차이나 반도를 흐르는 메콩강은 인도와 동자바 그리고 중국을 잇는 고대 해상 무역의 거점이었다. 베트남 안장성 사람들은 지금도 메콩강을 이용해 물자를 실어 나른다. 안장성의 오게오는 고대 해상 무역으로 번성했던 푸난 왕국의 마지막 수도였던 곳이다. 오게오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 그 면모를 볼 수 있다. 오게오 유적에선 인면 유리구슬의 얼굴 모델인 부처상도 발견됐다. 유리구슬 또한 다량으로 출토됐다. 대부분 작은 씨앗 유리구슬이다. 이런 유리구슬들은 인도와 자바섬에서 건너온 주요 해상 교역품 중 하나였다. 나는 고대 신라가 바닷길을 통해 푸난 왕국과 같은 동남아시아의 중개 무역국들과 교역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6세기 백제가 푸난 왕국과 교류한 것은 사설을 통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인면 유리구슬은 해상 교육국과 한반도를 잇는 바닷길을 따라 동쪽 끝 신라로 갔을 것입니다. 나는 신라 인면 유리구슬의 추적을 시작한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인면 유리구슬은 신라인들이 남방 바닷길을 오가며 싣고 온 교역품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신라인들이 남긴 토우와 마주한 순간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고상가옥 토우는 동남아 해상교역로에서 본 수상가옥과 같은 구조의 건물입니다. 동남아에 서식하는 원숭이와 물소를 흙으로 빚어놓은 토우도 있습니다. 개미핥기 토우도 있는데요. 한반도에는 서식하지 않는 동물들의 특성을 어떻게 이처럼 정확하게 파악하여 만든 걸까요? 바닷길을 이용해 동남아 나라와 직접 교류한 흔적이 아닐까요? 이러한 특이한 동물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동남아 쪽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유물이라든지 동물을 보았을 때 신라와 동남아 간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교류를 했었다라는 어떤 실마리나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 바닷길을 달려온 인면 유리구슬이 마지막 닻을 내린 항구는 어딜까? 랭턴 박사가 주목한 곳은 울산 마골산 자락에 위치한 동축사 일대였다. 6세기 진흥왕 때 인도왕이 불상을 실어보낸 배 한 척이 도착했다고 전한다. 그래서 그 배가 닿은 곳에 인도 서축과 대칭되는 동쪽 불국토라는 뜻의 동축사를 세웠다는 것이다. 동축사 뒷산에 올라서면 이 일대를 신라의 국제무역항으로 추정하는 이유가 한눈에 들어온다.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최적의 항구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다에서부터의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 폭우로서의 조건을 잘 갖추고 있고, 또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물이 깊어서 큰 배들이 접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건 때문에 그 외부 세계의 무역선이라든가 또 신라에서 외부로 나가는 사절단의 배가 대개 이 항구에서 출발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먼 바닷길을 항해해온 인면 유리구슬은 마침내 이곳 울산항에 닻을 내렸습니다. 나는 신라에 도착한 인면 유리구슬에서 동서양을 잇는 해양 시크로드 문명을 보았고, 세계와 호흡한 역동적인 신라를 보았습니다. 푸른 눈의 고고학자 랭턴 박사가 추적해온 한반도 남단의 고대 국가 신라.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신라는 초원의 길을 통한 북방 기마 문화뿐만이 아니라 고대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만난 남방 해양 문화가 공존한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나라였다. (1.8cm의) 작은 인면 유리 구슬에는 동서를 잇는 고대 신라의 역동적인 문명 교류사가 담겨 있다.